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40년 만에 찾아온 인생 역전 기회입니다. 이 주식 10배 올라가니까 어떤 종목인지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을 알려드리기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2,100명이고요.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6만 명 구독자 이벤트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말씀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집을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받을 수가 없고요. 2차 전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직접 총정리 해놓은 자료집이니까 모두 100% 무료로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면 맨 아래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2차 전지 40년 만에 찾아온 인생 역전 기회입니다. 이 주식 10배 올라갑니다. 어떤 종목이 2차 전지 40년 만에 찾아온 인생 역전 종목인지 오늘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의 하락입니다. 사실상 그나마 미국에서 잘 버텨주고 있던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애플이었는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어떻게 보면은 매수에서 중립으로 이 하향을 하면서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급락이 좀 나아졌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영향이 미국 증시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이번에 이 점령지 합병 서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푸틴이 이번에 완전히 서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크라이나의 땅에 우크라이나가 되찾으려고 하면은 러시아가 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싸우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조금 이 장기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와주는 부분이고요. 이 두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많이 하락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시장은 끝도 없이 밀리고 끝도 없이 환율은 상승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사실상 위기는 우리한테는 기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그 기회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찍어야 되냐? 앞으로 성장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저가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매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40년 만에 찾아온 인생 역전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 지금부터 몇 배? 10배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생 역전 기회가 뭔지, 2차 전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이번 주가 상당히 위험하고 힘들었습니다. 검은 월요일이었고요. 증시 시가총액이 71조 원이 증발하고 환율이 말도 안 되게 급등을 했었죠. 보시면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긴축과 유럽발 악재가 겹치면서 이번 주 월요일 금융시장이 검은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환율은 1430원을 돌파를 했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3%대 5%대 말도 안 되는 급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연접전 경신은 물론이고 2020년 7월 27일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의 이 지수를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끌어내린 주체는 개인이었고, 이달 들어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자 저가 매수를 이어가던 개인 투자들마저도 손절을 치고 매도를 쳤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코스피 시가총액은 54조 4천억 원, 코스닥 시가총액은 16조 6천억 원, 총
71조가 시장에서 증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증시는 FOMC나 미국 물가 등 시장이 주목하는 핵심 지표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낙폭이 확대되고 이 하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매가 좀 날아갔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에도 말도 안 되는 1,430원 이상의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올해 한 번 더 기준금리를 0.75%를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매우 우수하다 보니까 영국의 파운드화까지도 대급락을 만들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 서울 채권 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34.9bp 0.2 45.48% 장일 마쳤고요. 3년물 금리는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요. 10년물 금리도 당연히 말도 안 되게 상승세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어떻게 보면 준기축통화라고 부를 수 있는 파운드화가 몇 년 만에 4년 만에 이 4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몰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한다면은 바로 이 달러가 기축통화라면은 이 준기축통화 국들이 있습니다. 흔히 뭐 엔화라든가 유로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파운드화도 우리한테는 준기축통화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준기축통화인 파운드화가 40년 만에 최저가를 찍었다라는 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40년 만에 이 준기축통화국에 위기가 왔고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이 준기축통화국이 저점을 40년 만에 찍었다는 거는 기회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지금 사실상 이번 주에 말도 안 되는 이 급락으로 인해서 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국채 금리는 미친 듯이 치솟고 거기에 반대로 파운드화는 말도 안 되게 하락하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위기도 느꼈지만 플러스로 기회까지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40년 만의 위기라 표현할 수 있지만 40년 만의 기회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근데 그 40년 만의 기회가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바로 10배 성장의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 이번에 정부가 이 발표를 한 게 뭐였냐면은 아시겠지만 2030년까지 330만 대 생산을 하겠다 전기차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얘기를 했었죠 제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목표가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정부가 2030 전기차 330만 대 생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지나친 목표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은 정부가 자동차 산업 3대 강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했고요. 지금부터 약 7, 8년 내에 330만 대 전기차를 생산해 시장 점유율을 약 12%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불투명한 전기차 소재 공급망부터 왜 지금 탈중국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죠. 현대자동차와 기아 및 전기차 양산에 나서지 않는 이 척박한 환경은 정부의 비전 제시가 사실상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사실상 이 생산하는 양을 본다고 한다면은 쭉 보시면 전기차 생산은 지금 330만 대 생산부터 이 목표치가 너무 높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사실상 생산대가 얼마냐? 올해 국내 전기차 생산량이 35만 대입니다. 근데 35만 대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330만 대를 만들려겠다면 10배를 성장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몇 년 안에? 7년에서 8년 안에. 그래서 이거 조금 무리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현대 기아차의 144만 대 생산 목표는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전기차 패권을 미국이 주도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면서 완성차 생산 패러다임이 자동차 구매가 많은 지역 또는 공급망과 밀접한 경제 블록에서 만들어지지 않겠냐. 근데 대한민국은 구매도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상 소재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차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대란과 배터리 소재 수급도 만만치 않은 해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라든가 모빌리티 산업도 이번에 이끌어내겠다라는 정부의 이 목표도 사실상 이거는 너무 빠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국내 자율차 기술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약 5년 정도의 격차를 보이는데 그걸 바로 따라잡을 수 있겠니?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목표를 얼마로 잡았냐면은 10배로 잡았습니다. 아 그렇네요. 정부가 330만 대 10배 키우겠다라고 잡았는데 지금 여기서 제일 문제가 뭐냐 한다면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결할 수 있다면 충분히 현실성 있나요? 현실성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럼 확인해 보자는 거죠. 과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이번에 독일에서 이 에너지 대란을 위한 이번에 이 돈을 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에너지 대란 우려에 독일이 가계 기업에 280조 원을 풀게 됐습니다. 독일 정부가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가게를 위해 약 280조, 말도 안 되는 돈, 대한민국 1년 예산의 절반 이상을 돈을 풀기로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독일 정부는 에너지 가격이 하락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할 것이며 지원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원안은 지난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위기가 심한 아래 유럽 정부가 채택한 가장 큰 규모의 지원안이고요. 이 지원 체계는 가스 가격 상한제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급등한 에너지 가격으로 막대한 반사이익을 거둔 화석연료 회사들에게 이른바 횡재세를 부과를 하고요. 돈 많이 벌었으니까 돈 내 하는 거고 가스 사용 고객에게 부과하기로 했던 가스 부담금도 폐지를 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최근 독일로 가는 가스 공급량을 줄이며 독일 최대 가스 회사 유니퍼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훨씬 높은 가격의 가스를 구매하면서 경영이 좀 악화가 됐고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뭘 하겠다? 이번에 280조를 풀어서 이 에너지 대란을 한번 이겨내 보겠다라고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유럽에서 최대 280조 지원안을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 정도 발표를 알겠고 두 번째는 뭐냐 한다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만약에 수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국 눈에 잘 들어야 돼요. 미국 눈에 잘 들려면은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러시아와 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현대차 어쩌나 르노 이어 도요타도 러시아 사업 철수 중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들이 어디 러시아 사업을 철수하고 있는 상태예요. 쭉 보시면 일본, 프랑스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러시아 사업 철수 방침을 밝히면서 현대차도 지금 철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니온 계좌이 이번에 이 일본 도요타는 지난 24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생산을 완전히 종료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지 법인을 매각하는 대신 임의 청산을 통해서 모든 생산과 판매망을 철수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러시아 시장을 나는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미 판매한 차량에 대한 AS는 당분간 진행이 되고 도요타는 지난해 공장에서 약 8만 대의 차량을 생산했고 도요타 전체 생산량의 약 1% 수준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완성차 업체 마스다도 러시아 사업 철수 방침을 밝히고 합작사인 솔로스와 협의에 들어갔고요. 2012년부터 현지 생산을 시작한 마스다도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로 중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프랑스 르노 같은 경우에도 보유하고 있던 현지 자동차 회사 아브토바즈 지분 68%를 현지 업체인 러시아 국영과학연구소에 단돈 2루블에 넘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헐값에 넘겨버렸다 그냥 에이 퇴퇴하면서 러시아를 손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감내를 하고도 나는 그냥 접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도요타, 마스다, 르노가 이번에 각국 정부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눈에 나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손을 떼야 되는데 시장 점유율이 러시아에서 조금 높은 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판매량에서 러시아가 6% 정도기 때문에 최근 1, 2년 사이에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이 현지 시장 확대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놓은 것도 좀 다른 점이다 하는 부분에서 일단은 지금 러시아가 지금 가동이 중단돼 있긴 하지만 지금 걱정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현대차는 고민 중이다라는 거고 고민 중이라는 건 뭐냐면은 철수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보니까 일본, 프랑스,
뭐 등등 해가지고 다 러시아 손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미국 눈에 잘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자동차 생산을 전부 다 러시아에서 발을 빼고 있다. 볼 수 있는 상태고 현대차도 지금 발 빼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한다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있다? 계속해서 이 대응을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디 방금 전에 280조 지원하는 발표했던 독일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 전기차 공동 대응 속도를 내기로 이번에 발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쭉 보시면 정부가 자동차 강국 독일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방안을 논의를 합니다. 양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을 위한 공조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산업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독일 연방 경제 기후보호부와 제2차 한독 산업협력 대화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실장을 비롯해 독일 연방 경제 기후보호부 산업정책국장과 주한 독일 대사관 부대사 등이 참석을 했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공급망 위기, 탈탄소화 등등의 산업 현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논의된 사안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에서 생산이 돼야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국과 독일은 지난해 자동차 생산량이 각각 346만 대, 335만 대에 달하는 주요 자동차 생산국 대미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자국 업계 어려움을 공유하고 같이 어떻게 한번 이겨내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을 위해 공조를 추진 중인 국가는 독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4개국과 공동 대응을 위한 실무급 협의에 착수를 했고요. 구체적 공조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5개국 모두 WTO 최애국 대우 등 국제통상 규범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거는 조금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힘을 모아서 우리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겨내 봅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부는 독일과 공급망 협력 방안도 논의를 했고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요소수 수급 불안 등등에 대해서 같이 좀 해결해 보자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4개 국가 총 5개국이 힘을 모아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이겨내자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정도면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좀 이 대응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누가? 현대차, 그 대한민국 정부가. 그래서 이거를 보고 사실상 좀 감명이 깊었는지 누가? 미국이 이번에 본격적으로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뭐를? 현대차에도 전기차 보조금 달라. 이거를 상원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실상 하원도 아니고 상원에서 법안 발의했다. 상당히 기대감이 높고 확률이 높은 법안인 거죠. 보시면 미 상원에 북미산이 아닌 한국산 전기차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냥 논의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가 아니라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조지아주 라파엘 워녹 상원 의원은 현행 인플레이션 감축법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2026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차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주는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생산 시설 건설을 위해 약 7조 9천억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곳이고 워녹 의원은 현대차가 2025년부터 공장 가동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아니 공장을 안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감축법 전에 발표를 했는데 이거를 안 해지게 하는 게 너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아주 자동차 소비자들과 자동차 업체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를 최대한 유연하게 운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주 지역 신문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워녹 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좀 이 유연하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다? 이 얘기만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뭐다? 아, 그렇네요. 미국이 이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현대차에 2026년 이전까지는
전기차 보조금 이 지원안에 대해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상원에서 이 법안이 발의가 됐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간다 볼 수 있는 거고 현대차에 대한 수혜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안 그래도 전기차에 대한 지금 적극적인 대응들이 이미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현대차도 지금 적극적으로 안 하면 언제 하냐는 거죠. 보시면은 아이폰 위탁 업체 대만의 폭스콘도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을 시작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이폰 조립 업체인 대만의 폭스콘이 소유한 미국 오하이주 공장에서 전기차 스타트업 로즈타운이 첫 전기 픽업 트럭을 생산을 했습니다. 로즈타운은 폭스콘 소유의 전기차 공장에서 풀사이즈 전기 픽업 인듀어런스 생산을 개시를 했고요. 연내 50대를 고객에게 인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미 폭스콘은 전기차를 미래 사업으로 정하고 계속해서 늘려주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지난 5월 자금난에 몰렸던 로즈타운의 오하이오 전기차 공장을 약 3,300억 원에 인수를 하고 로즈타운에 약 788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폭스콘이 로즈타운의 전기 픽업 생산과 더불어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위탁 제조업체인 이 폭스콘도 이미 지금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미국에서 전기차를 이미 생산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기대감이 있습니까? 충분히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예를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에서도 대한민국을 사실상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예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한다면 미국의 인디애나주 배터리 공장 유치 총력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우리한테 좀 공장 지어주세요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 지을 기회가 아니라 지금은 미국에서 지어주세요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뀌었다라는 거죠, 입장이. 미국 인디애나주가 전기차 배터리 공장 유치를 위해 LG 에너지 솔루션에 적극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30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세인트 조셉 카운티는 27일 에너지 솔루션과 LG, 제너럴 모터스 GM의 배터리 합작 범위인 이 엘티엄 셀즈에 15년간 약 3,900억 원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너는 오기만 하면 돼라는 거죠. 엘티엄 셀즈가 인디애나주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면 재산세 가운데 토지라든가 부동산 보유세는 10년간, 기타 기계류 동산 관련 세금은 15년간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정부 차원에서 1,500만에서 1,700만 달러, 약 210억 원에서 2,240억 원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우리가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공장 지어라. 공장 지어서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일자리라든가 좀 만들어줘라고 하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LTSMG를 통해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장 3곳을 건설 중입니다. 오하이주, 테네시주 각 한 곳과 2곳이 120기가와트시 규모로 지어지고 있으며 올해 안에 4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4공장 투자 규모는 약 2조 6,800억 원으로 알려졌고 인디애나주 뉴칼라일 이외에도 오하이오주 워렌, 테네시주 스프링힐, 미시간주 랜싱 등으로 후보지가 꼽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서 공장을 지을 게였지만 지금은 지어줘. LG 에너지 솔루션아. 우리 진짜 감면도 해주고 세금도 빼주고 그것도 10년씩 15년씩 해줄 테니까 꼭 넘어와. 이제는 아시겠지만 미국이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시겠지만 이제는 현대차도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은 현대차 이 전기차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럼 현대차 전기차 관련주가 뭐가 있냐?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게 우리산업인가 이제 우리산업 홀딩스입니다. 왜 얘네들이 움직임이 있었냐라고 한다면은 현대차 그룹의 이제 열관리 부품, 현대 전기차의 열관리 부품을 공급을 했던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슈가 떴고요. 우리산업 보시면 최근에 주가 상승이 만들어지다가
시장 하락으로 밀리고 있는 상태죠. 근데 지금 거의 뭐 최근 저점까지도 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눌릴 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를 때가 아니라 우리산업홀딩스도 마찬가지죠. 예, 주가가 급등세가 이어지다가 최근에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현대전기차 이슈로는 밀릴 때 오히려 관심을 가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아, 이 부분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산업홀딩스 두 개밖에 없나요? 아니죠. 에코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은 뭡니까? 현대전기차 범퍼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에코플라스틱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현대 전기차 범퍼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장 밀리면서 같이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눌릴 때 관심을 가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플라스틱까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미국 현대차면 빠질 수 없는 게 구형테크죠. 그래서 구형테크까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구형테크도 주가 상승 이후에 최근에 좀 눌림목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가에서라면은 관심을 좀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산업홀딩스, 현대전기차 열관리 부품 공급하고요. 에코플라스틱, 현대전기차 범퍼 공급하죠. 구형테크, 미국 조지아주에서 아시겠죠? 부품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미국에서 오히려 한국을 원하고 있다. 확인이 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지금 2차전지 관련주 저가에서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알겠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2차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 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무료로 좀 정리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러면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면은 개인정보나 전화번호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필요 없습니다. 개인정보 전화번호 아무것도 필요 없이 무료로 설치하고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까 꼭꼭꼭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각 스마트폰 내에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접속한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누르시면은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라든가 전화번호 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적을 필요 없고요. 100% 무료로 설치 이용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된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2차 전지 자료지 무료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5만 명 달성 자료 공개해서 올려놨습니다. 이 5만 명 달성 자료 공개해서 누르서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100% 무료로 자료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무료로 꼭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보시면 9월 30일, 9월 29일, 28일, 27일, 26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올라가니까 저희 10월 4일 추천주도 어떤 종목인지 알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극비 자료는 당일 이슈가 있었던 테마주들, 관련주들 정리를 해드립니다. 최근에 진단 키트가 올라갔다면 왜 올라갔으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정리 다 해드리죠. 다 100% 무료로 매일 올려드리니까 무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우리 7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